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이번에는 주식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. 1월 초지 않습니까? 그죠? 1월 초. 꼭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. 올해는 뭐를 해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고들 그럽니다. 어떤 앞으로의 목표나 이런 근사한 큰 꿈을 얘기하기에는 1월 초만한 이런 타이밍이 없죠. 그래서 좀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. 사실 별로 그런 얘기 할 생각은 없었는데 게임님이 어제 올려주신 영상에 리플을 달아주셨더라고요. 게임님이 제가 생각하는 목표 금액이 얼마인지, 주식으로 너 돈 얼마까지 벌어보고 싶니? 뭐 얼마나 벌어야겠니? 라는 거를 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. 다른 분들 리플 달아주신 거 잘 봤고요. 제가 일일이 답변은 달아드리지 않겠습니다. 리플들 감사하고. 자, 아무튼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초니까요. 자, 우선은 주식으로 얼마까지 벌어보고 싶냐, 목표 금액. 좀 일단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. 그죠? 목표 금액.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겠다라고 해서 목표 금액 채우면 그 다음부터 주식 안 할까요? 사실 그건 아니죠. 아마 목표 금액이라는 게 여러분들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전 사실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. 예전에는 목표 금액이라는 게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. 예전에는 사실 저도 잘 몰랐으니까. 근데 생각이 좀 바뀌었죠. 예전에는 30억, 현금 30억, 주식으로 30억 정도 굴리면은 뭐 되겠다. 뭐 사실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거죠. 그냥 어떤 하나의 좀 막연한 목표였습니다. 30억. 그 목표가 나오게 된 거는 제 주식 선생님이 있었는데 지금도 같이 주식하고 있습니다. 가끔 연락하는데요. 주식 선생님이 30억 정도 주식을 굴리고 현금으로 그렇게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상 이제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. 경제적 자유가 완벽하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게 30억이었어요.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게 30억이라 저도 30억은 돼야 되는구나, 막연히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. 좀 해보니까 솔직히 이제 저처럼 지금 그냥 혼자 먹고 사는 데는 뭐 한 5억 정도만 굴려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, 한 10억 정도 굴리면은 정말 여유롭게.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. 여기서 이제 제가 가정이 있고 뭐 애를 키우고 그러면은 이제 골 때리는데, 일단 혼자 산다는 가정하에는 뭐 5억 정도만 굴려도 뭐 아유 뭐 아주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뭐 가면 갈수록, 주식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뭐 좀 경험이나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, 노하우가 좀 늘다 보니까 좀 까일 때도 덜 까이고 벌 때 조금씩 더 벌고, 그래서 이 액수가 예전에는 뭐 정말 많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비교적 좀 적은 돈으로도 굴러가지 않나 싶습니다. 어, 그래서 뭐 지금 한 뭐 5억만 돼도 먹고 사는 건 문제 없다. 솔직히 뭐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돈이 목표가 아니에요. 사실 이제 돈에 대한 목표는 없습니다. 얼마까지 벌어야겠다 그런 것보다,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요, 여러분들 이제 뭐 물론 인생을 바꾸려고 이 생활의 레벨을 높이려고 주식을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은, 음, 사실 요즘에는 그런 걸 떠나서요, 재미있어서 합니다. 재미있어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뭐 취미 생활이 된 거죠. 돈을 버는 건 일단은 별로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. 돈 버는 것보다도 내가 제가 이게 맨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? 하이닉스는 조만간 내려오겠지. 뭐 삼성전자 조만간 내려오겠지. 내려오면 매수하고 앞으로 뭐 20년엔 괜찮고 21년쯤 되면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, 이런 생각들. 이런 제가 세웠던 시나리오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시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,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아떨어지는지 안 맞아떨어지는지,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게 요즘 훨씬 재밌더라고요. 사실 재밌으려고 하는 겁니다. 재밌으려고 하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돈을 벌려고 여러분들 주식하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, 사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주식하죠. 분명히. 그죠?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은, 저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재미로, 그죠? 이 주식이 미래에 잘 될까? 내가 이게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가줄까? 이런 걸 구경하는 재미가 요즘에는 훨씬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주식을 함으로 인해서 뉴스도 재밌게 보이고, 평상시에 관심 없이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주식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쳐다보게 되고, 세상 사는 재미가 조금 더 주식을 하면서 늘었다고 할까, 뭐 어쨌든 그런 점들 때문에 주식을 하는 겁니다.
이 아마 여러분들 그 돈만 보고 사람이 주식을 하거나 돈만 보고 회사를 경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빌 게이츠처럼 되겠습니까? 그죠? 뭐 워렌 버핏처럼 이재용 회장처럼 되겠습니까? 그죠? 어, 어느 정도 이미 현금 먹고 사는 게 해결된 사람들은 이제 재미로 하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야 더 큰 성공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워렌 버핏 아저씨 먹고 사는 문제야 이미 30대 때 다 끝나지 않았겠습니까? 그 정도 아저씨면은. 근데도 지금 이제 뭐 죽기 직전인 뭐 아직도 정정하신지 모르겠지만 아니 연세 한참 많이 드셨는데도 아직도 주식하시죠. 빌 게이츠 아저씨도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경영하잖아요. 그죠? 뭐 이재용 아저씨도 뭐 물론 그 아저씨도 삼성전자 계속 하고 계시고 먹고 사는 게 목표였다면은 계속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. 먹고 사는 건 이미 해결됐으니까.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나 이재용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죠. 이거는 이 사업 경영은 재미로 그리고 나의 어떤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런 부수적인 다른 요인들 때문에 경영을 하는 걸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좋아요. 물론 뭐 단기적으로 얼마를 벌어야겠다 이런 목표 단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도 좀 만약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신다면 어쨌든 목표는 돈이 아니고 좀 다른 걸로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참고로 이제 돈이 아니고 전 이거 재미로 하고 있고요. 뭐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돈에 시달리지 않고 뭐 캐나다 같은데 스키 타면서 캐나다 가서 스키 타면서 사는 거 뭐 그런 게 목표입니다. 사실 제 20살 때, 20대 때 제 일단 최종 20대 때 생각한 제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뭐였냐면은 평일 낮에 스키 타는 사람이 되자였는데요. 일단 이뤘습니다. 예. 어, 평일 낮에 요즘에 안 그래도 낮에 좀 제가 많이 놀러 다닙니다. 겨울이고 해서 일단은 뭐 인생 목표 중 하나는 이뤘어요. 다행히 빨리 이뤘습니다. 30에 빨리 이뤘죠. 평일 낮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가서 스키를 탈 수 있는 그런 재력과 뭐 시간적 여유 이런 걸 만들어내자가 목표였는데 어쨌든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. 평일 낮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가서 스키 타자. 일단 저는 요게 목표였는데요. 일단 20살, 20살 때 20살 때 목표는 일단 이룬 거고요. 다음번 목표는 이제 이거 질을 좀 높이는 거죠. 지금은 뭐 방 한 칸짜리 살지만 앞으로 뭐 아파트 이사 가고 아니면은 또 그리고 좀 목표라고 하면 그거예요. 목표라고 하면요. 뭐 지금은 솔직히 약간 좀 이제 주식도 좀 잘 안 풀리고 하니까 조금 좀 빠듯하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벌어가지고 이제 이런 빠듯함이 없이 정말 내키는 대로 써가면서 내키는 대로 돈 써가면서 편안하게 스키 타자라는 게 좀 하나의 제 2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. 예, 그게 일종의 제 2의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캐나다 가서 뭐 어떤 외국 나가서 여름에 외국 나가서 뭐 스키 타고 오고 겨울에 캐나다 가서 스키 타고 한국에 스키 타기 안 좋거든요, 사실 그런 게 그래서 제 목표라면 목표입니다. 돈을 뭐 얼마를 벌고 이런 거는 이제 제 목표는 사실 아니고요. 예, 그런 거는 목표가 아닌 지가 좀 됐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결과적으로 돈 벌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돈은 수단일 뿐이죠. 그래서, 그런 것들, 그 돈을 벌어서 뭘 할 것이냐가 훨씬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. 참고로 여러분들 뭐 자꾸 5억, 10억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. 솔직히 이제 한 5억만 돼도 뭐 나 하나 먹고 살고 저금하는데 문제 없다. 10억쯤 되면 정말 여유롭게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있죠. 뭐 캐나다 가서 스키 타고 여름에는 뭐 어디 나가고 뭐 겨울 되면 어디 나가고 이런 생활은 제가 봤을 때 10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굴려서요. 뭐 10억 정도 하면은 5억 정도는 뭐 중장기적으로 한 1년 단위로 묶어가는 ETF 지수 인덱스 투자하고 나머지 뭐 한 2억, 3억 뭐 이 정도는 계좌 두세 개 나눠서 삼성전자, 하이닉스 같은 거나 샀다 팔았다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뭐 대여섯 번 정도 매매하고 이 정도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 써도 돈이 줄어들지 않는 경지에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. 5억 정도, 3억 정도 이 정도라면은 저처럼 매매를 하면은 조금 절제를 해야겠죠. 근데 만약 10억 가지고 돈을 그렇게 굴린다
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건 뭐 이제 사실상 저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제한 없이 캐나다 가자. 그럼 캐나다 가 스키 타자. 그러면 가서 마음껏 탈 수 있고 어디 뭐 뉴질랜드 갔다 오자. 그럼 뉴질랜드 갔다 올 수 있고 유럽 가자. 그럼 유럽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이 제가 봤을 때 한 10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처럼 매매하면요. 참고로 이게 10억이란 돈이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데 그죠? 10억 하니까 남의 집 개 이름 같은데 사실 10억 굉장히 큰 돈입니다. 그죠?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아셨으면 좋겠어요. 이 제가 보고서 이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. 며칠 전에 이제 은행 갔다가 OTP 바꾼다고 은행 갔다가요. 거기 꽂혀 있는 책을 좀 보고 봤는데 거기에 이게 있더라고요. KB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한국 부자 보고서 뭐 이런 건데 구글에서 여러분들 KB 띄우고 10억 이상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 뉴스가 나옵니다. 이 내용이 나와요. 10억 이상 한국으로 이 금융자산으로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부자가 32만 명밖에 안 됩니다. 한국 국민 5천만 명이죠. 0.6%예요. 0.6%. 사실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목표를 난 30억, 50억 차근차근히 우리 차근차근히 이미 현금 10억만 갖고 있어도요 상위 0.6%예요. 물론 뭐 다른 사업체 운영, 뭐 다른 뭐 부동산 이런 거 제외하고 금융자산 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32만 명인데 사실 부자 정말 많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따져보자고요. 10억 이상이면 0.6%죠. 그래서 뭐 물론 30억도 좋고 40억도 좋고 뭐 꿈이야 원대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정도 금액만 해도 상위 0.6%예요. 이런 것들 아시고 이런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. 재밌어요. KB 띄우고 10억 이상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이 뉴스가 쫙 나오는데 재밌습니다. 하여튼 좀 두서없이 좀 떠들어 봤고요. 아무튼 여러분들 올해 이제 연초다 보니까 각자 목표들이 있으실 텐데 아,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시고 목표 수정하실 분들이 있으면 수정해 보시고 아무튼 올해는 좀 부자가 돼 보자고요. 한 지난 2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간 보냈으니까 17년, 18년 굉장히 어려운 아니죠. 18년, 19년 굉장히 어려운 시간 지냈으니까 20년엔 좋은 때가 올 겁니다. 2년쯤 고생했으니까 좋은 때 오겠죠. 자, 아무튼 한 번씩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좀 두서없이 떠들어서 좀 죄송하고요. 앞뒤가 좀 없어요. 네. 영상은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